오늘은 어제 제가 뉴스 보도 나온 것들을 쭉 훑으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고, 실물과 금융의 괴리 부분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들 전부 플러스로 끝났는데, 나스닥 이외에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움직임이. 눈치 보기를 계속 해대고 있는데, 최근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가 높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6개월간 차트를 보면 유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다 3월 초까지 정점을 치고 3월 초에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쯤에 정점을 치고 다시 조정 국면에서 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패턴이 이제 진정세로 가는 거냐?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향후는 인플레이션 유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밀어 올리진 않겠지만, 이게 둔화돼서 옆으로 개걸음치기보다 한 일정 수 다시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누가 이제 뭐 2% 얘기들을 막 했는데, 저도 2% 수준까지 빠른 시간 안에 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름 지나서 뭐 최소한 가을이면 2%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그 조짐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보시면 21시간 전이니까 어제쯤이죠.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 디플레이션 수출 이런 얘기들을 언제로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으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 그때 중국이 대규모로 그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수요를 폭발적으로 일으켜서 그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최종 제조품은 단가가 싸게 낮아서 전 세계적으로 그 물품들을 쓰는 곳이 많았고, 그것이 수요는 급격하게 팽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올리지 않는 골디락 시스템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때가. 근데 골디락 시스템이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06년도인가 2007년도 전인대, 중국의 그 전인대 회의가 있죠. 그 회의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SOC 직접 투자, 그러니까 R&D 투자나 혹은 미국의 수출 이런 것 중심으로 움직이던 중국 경제를 소비 내수 진작도 플러스, 그러니까 더 늘리겠다, 균형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국 그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법안이 바뀐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상승에 압력을 줬던 게 2007년도 3, 4분기예요. 그때 3, 4분기의 차트를 보면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브릭스 물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2007년도 11월 달에 고객의 그 주식 포지션을 청산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된 게 있었지만 시스템이 붕괴됐던, 그러니까 골디락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주된 이유였는데, 여하튼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에도 뭔가 경제 수요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억눌렸던 수요가 회복하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질 건데,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주려면 다른 여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고 단순히 그냥 수요 증가만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중국이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이익을 못 본 부분하고, 작년에가 올해 이어지면서 있었던 서플라이 체인에 의해서 이제 원자재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졌겠죠.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전이되는 패턴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희 국내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관련돼서 지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 말고 공업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에 물가 상승률이 약간씩 이제 뭐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보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올 여름, 가을 뭐 이렇게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율을 좀 빠르게 이런 중국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맞물려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강한 상승 탄력 때문에 빠르면 올해 4분기 초반인 10월 달쯤에 립 서비스 정도,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금리를 올릴 수
수도 있다. 뭐 이런 가시적인 립 서비스 정도가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거 가끔 보여드리죠. 제가 이제 매일 반드시 보는 사이트가 여기에 해주라.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제 정리해서 주는데 그 기사 중에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의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주가가 꽤 높지만 더 높은 건이라고 얘기한 이제 어제 4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 내용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이제 후반부에 뭐 연준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나온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023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뭐 올해, 내년, 내후년 경기 사이클이 그 정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대규모로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걸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쏟아부은 것만큼 경제를 계속 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논점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가 경기 사이클 저점이 작년 초반에 만들어졌다면 너무 굉장히 급격히 내려갔다 반등을 했죠. 3월 달에. 그럼 뭐 한 4, 5월 달에 확정 국면으로 왔다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한 2, 3년 정도 만에 경기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저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당장 일어날 것은 아니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주가가 꽤 높지만 높은 건 채권 가격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역사적으로. 그건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채권. 그러니까 그 가장 낮은 수준의 그 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채권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식이 위험하다고 채권을 들고 있으면 자산 증식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탄력을 덜 가지고 있는 배당이 높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투자의 일정 수준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금만 넣어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전에 은행주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일정 수준 은행주도 많이 올라왔는데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호황을 위협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골드락 경제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첫 번째는 변종 바이러스 백신에 의해서 치명적인 내성을 맞을 수 있다. 이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변종이 발생했는데 현재 만들어진 백신이 무력화되는 경우. 그런데 저는 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백신을 했고 예전에 우리 사스 사태가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잠잠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지만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증가 문제인데 이 인플레이션 증가 문제는 누적적으로 지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일단 올해 여름, 가을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그 안 좋은 시그널로 작동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또다시 정상화가 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이때가 되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문제이기보다는 올해 여름하고 후반기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다이슨 회장이. 이 부분에 다른 얘기들도 있는데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뉴스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이 베니스타가 주가가 이미 고점이고 더 어려운 거품이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 얘기 보기 전에 하나를 더 볼게요. 이거 제로엣지 사이트에 나온 차트 하나인데 이거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 여기 보면 이제 주요 지지선을 그어놓고 지지선에 걸렸다는 뜻을 보이고 있죠. 이건 이제 너무 작아서 데이터가 안 보이는데 이걸 차트로 제가 다시 그렸거든요.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건 RSI 차트예요. 근데 RSI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50점 부근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RSI 중간 50보다 상단에서 계속 놀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강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도가 약한 강도로 떨어지게 되면 추세 자체가 아래로 붕괴되겠죠. 또 한 가지는 사실 여러 가지가 복잡단한데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죠.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조정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뚫고 빠르게 올라갔어요. 내려왔죠. 다시 전고점을 뚫고 빠르게 올라갔는데 잘 보시면 고점을 뚫고 올라간 정도가
상당히 낮아졌죠.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얘가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을 했는데 고점을 못 뚫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흘러내리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추세를 이어가려면 항상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고점 뚫는 강도가 약해지고 있고 요번엔 아예 고점조차 못 뚫었어요. 향후의 추세가 이게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 다시 여기 있는 그 전 저점 그 다음에 이제 어깨로 놓고 보면 이쪽이 이제 아주 주요 지지선일 것 같은데 강하게 밀렸을 때 이 넥라인 이 붕괴되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을 정도로 세게 아랫방향으로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그 뭐 김치 프리미엄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비트코인 쪽에 발을 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추세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거래량이거든요. 밑에 붙어 있는 게. 거래량이 일정 더 갈 수가 없는 게 급등한 적이 있어서 차트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거래량 이동평균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올라가면서 이동평균선이 계속 올라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일정 수준 둔화되면서 이동평균선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개당 한 1,500달러 아니 15,000달러 정도 하던 비트코인 얘를 여기까지 밀어 올리는 데는 가격이 뭐 만에서 5천 이제 만대에서 5만대 5만 7천 뭐 6만대까지만 하면 되지만 여기서 다시 두 배로 올리려면 6만짜리가 12만에 거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돈이 들어와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그게 계속적으로 이 그 물량 공급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건 조선비즈기사입니다. 미증시 투자자 차익 규모가 1년새 50% 증가해서 거품의 경고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 데이터가 이겁니다. NINRA 데이터의 마진대 미국의 신용자 잔고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한 달 늦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2월 21일 기준이 100만, 1000만, 100만, 1000만, 5억, 10억, 100억, 1000억, 8,136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3월 말에는 4,79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두 배가 좀 안 되는 수준까지 밀려 올라갔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이거는 미국이고요.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우리나라 뭐 이 신용자 잔고거든요. 작년 3월 말에 6조 4천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얼마에 있냐? 22조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3.5배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두 배 안 되는 수준으로 늘어났고 저희는 3배 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신용버블의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뜨거워져 있다는 뜻이죠. 여하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신용이 만만치 않게 늘어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한 건 맞는데 여기서 내가 또다시 올라왔던 것만큼 누군가 밀어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최소한 한 번씩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다시 상승 탄력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를 또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점에 끝자락에 이렇게 여기 끝자락에 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지금은 아주 강렬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관들이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ETF도 상장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자금들이 들어와 줘야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골똘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정말 위험하네. 야,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봐야 되겠네요. 그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이 부분인데 이거는 어제 못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사이트에 나오는 이게 워렌 버핏 지수라고 하는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거든요. 굉장히 높죠. 이거 이외에 어제 보여드렸죠. 큐레이쇼 자본 대체와 관련된 비중도 상당히 높고 펍의 수는 뭐 극단적으로 가 있지는 않지만 높은 수준에 있으며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주가 차트를 가지고 위아래 음중의 변동성의 수준 정도를 나타내는 그 차트에서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주식시장이 이 비트코인만큼 엄청나게 폭발적인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도 일정 수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과적으로 이걸 계속 밀고 올라가려면 GDP 성장률이 높아져야 되고 그 성장률이 빠르면 빠른 것 때문에 밀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높다고 얘기는 하고 있죠. 미국이 뭐 역사상 40년 이상 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는 동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기대감으로 탄력을 받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에 있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 그거에 관련해서 시장이 움직임을 보일 건데요. 어떻게 움직일지도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여하튼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으로 돼 있는 거냐?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가치는 너무 많고 신용 유동성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많이 밀려 올라왔는데 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경제 지표를 보면 또 달라요. 경제 지표를 보면 여기 이제 PMI 지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뭐 58인데 63까지 올라간다는 등 서비스. 다른 데 안 보겠습니다. 다 올라오고 있어요. 다. 서비스업 지수가 유럽 쪽이 안 좋았었는데 유럽 쪽 안 좋은 여기 보시면 스페인, 뭐 이탈리아, 프렌치, 저머니 다 서비스업 지수가 50 이하면 수축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축 국면에 있던 것들이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은 패턴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기대치보다 높아요. 낮은 것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대치보다 높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그러니까 PMI 지수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이미 드렸잖아요.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그런데 소비자 심리 지수나 그러니까 심리 지수의 움직임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 심리 지수 유럽 쪽에 개선되고 있고요. 이거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경제에 대한 긍정적 패턴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본인데 일본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 늘어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심리 지수는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이거는 이제 주로 근로자들 쪽에서 바라보는 심리 지수입니다. 악화됐던 게 개선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거 이미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이게 좋아지고 있죠. 올해 들어서 내려왔다가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컨퍼런스 푸드. 지난번에 컨퍼런스 푸드 이건 보여드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요. 상당히 많이. 그리고 이거 이외에 이제 최근 그 고용 측면에서 좋게 나오고 있는데 고용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될 거라는 생각은 접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갈 거라고 68만 건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74만 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잘 보면 고용 부분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속도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쪽의 PMI, 그러니까 그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전부 다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그 이외에 있었던 좀 약간 처져 있었던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괜찮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활동 지수를 보면 활동 지수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달라스 연준에서 뽑아내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주별로 자기 달라스 연준에서 얘기하는 주별로 모빌리티, 그러니까 활동성 표시하는 거예요. 활동성 관련해서 놓고 보면 작년 여름 수준을 대부분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뭐 이건 지역별로 동서남북 지역별로 이건 주요 메인 스트리트 에리어에 관련된 거의 활동성인데 작년 여름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구글에서 보는 거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짙은 색인데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애플 쪽에서만 봤기 때문에 이건 애플 활동성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전체 모빌리티니까 애플 이외에 다른 그 통신 사이트도 같이 맞물려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의 그 근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활동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거가 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무디스사에서 현재 미국 시장의 그 경기 사이클의 움직임을 전체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잘 보면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수축 국면에 있는 게 노란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커버리, 요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부분이 이 짙은 남색? 이 부분이 지금 회복 국면에 올라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레이트 사이클 익스펜션이라고 얘기한 여기 미드 사이클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건 회복 국면을 지나서 약간 더 올라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미국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회복 국면에 얹혀져 있는 애들이 많고,
그 이외에 다른 이쪽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축 국면에서 아직도 수축 국면 후반부에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회복 국면으로 안착돼서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실물시장,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움직인 데다가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 충분한 조정이 없었던 것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다 많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부동산 가격도 똑같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은 전부 다 폭발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하물며 채권도 수익률이 가장 바닥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가장 높죠. 그러니까 지금은 낮은 가격대에 있던 자산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짜로. 그런데 그래서 불안정성을 계속 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그러면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 근데 실물적으로 넘어와 보면 뭐 기업 담당자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나마 부정적으로 있었던 소비자 심리도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활동성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활동성이 좋아지고 있는 게 그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것이 백신을 통해서 조금씩 해소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여름보다 올 여름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사람들의 활동력이. 그러면 그게 경제적으로 괜찮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작년보다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다만 문제는 그런 수요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있었던 어떤 기업들의 손실,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넘어오면서 발생했던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그런 압력으로 올해 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성이 시장에 조정에 대한 부분, 두 가지 때문에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긴축 재정을 그러니까 긴축 행동을 중앙은행이 빨리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정성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경제가 좋아지는 너무 빠른 속도의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 않는다면 조정 국면에서 끝나는 조정 시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쭉 말씀드리지만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런데 그 회복되는 과정 중에 인플레이션 유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발이 주식시장이 계속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중앙은행에서 출구 전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어서 주식시장은 흔들리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칠 수 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폭이 지금까지는 작았는데 상대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실물 경제와 괴리가 너무 높다.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많이 팽배하게 만들어진 상황 하에서 급작스럽게 급락하는, 예를 들면 앞에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좀 세게 줄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뭐 아케고스였던가요? 뭐 그런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시장에서 내포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너무 안정된 마음으로 현금 포지션 없이 대규모로 계속 주식시장에서 몰입돼서 움직이는 것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혹은 잘못해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달려왔던 주식을 고점에서 잡는다거나 해서 잡는다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도 항상 내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감안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셔야 되는 게 현재는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